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어쩌면 몸의 밴 습관이겠지요.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두었던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딸이 좋아하는 김구이. 하나하나 기억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썰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2살.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참 바보같이 산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팔을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뭐야? 아들 지훈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 2년째였지만 여전히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된장찌개하고 계란말이.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된장찌개야? 맨날 똑같은 반찬이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다른 거 해줄게. 됐어. 그냥 먹을게. 지훈이는 휴대폰을 보며 대충 밥을 떠먹었습니다. 제 음식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를 휴대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어서 딸 서연이가 내려왔습니다. 대학원 준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 어쩐지 저와 닮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침 안 먹어. 늦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나는 바빠. 나중에 먹을게. 서연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식탁 위에 김구이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구워낸 김이 아무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마지막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근사해 보였습니다.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좀 타줘. 응, 지금 줄게. 저는 서둘러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진한 아메리카노.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정성껏 내린 커피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한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회사 일이 그런 거 어쩌겠어.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전쟁터야. 집에만 있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매일 듣는 말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나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도 안 댄 밥그릇, 밥만 먹은 된장찌개,
아무도 먹지 않은 김구이.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부들도 하나둘 베란다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슬슬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밖에서 먹겠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을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오후 2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카트를 끌며 진열대 사이를 걷는데 옆에서 젊은 여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역시 능력 있더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팀장이야.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던 최정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해.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나 해. 그렇게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오너라. 민수 동생네도 온다고 했어. 네, 어머니. 뭐 준비할 거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해. 신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하고 잡채도 해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시댁 음식까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부엌에 다시 섰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무거운 냄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왔어? 음식은 가져왔지? 네,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어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응, 그래. 상 차려. 네,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20년간 해왔으니까요, 신우이. 미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왔어요?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속내가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언니는 참 대단해요. 저는 직장 다니느라 이런 거 못하는데 언니는 시간도 많고 좋겠어요. 시간이 많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데 시간이 많다는 거야.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갈비찜 맛있네요. 역시 손맛이 있어. 시동생이 칭찬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맛이 좀 싱겁네. 다음엔 간. 좀 더 세게 해. 그리고 잡채는 너무 기름져. 당뇨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3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이었지만 돌아온 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너무하세요, 그치, 언니?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언니는 참 착해요, 저. 같으면 화났을 텐데 그래도 언니는 경력도 없고 집에서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해해요. 경력도 없고 이것밖에 못한다. 저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됐어, 당신. 그냥 조용히 있어. 그렇게 저는 식사 내내 입을 다물고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맨날 야근이야. 그래도 오빠는 능력 있으니까. 부장 달고 있잖아. 하하, 고맙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 최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사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뒤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봉투,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이야. 조금만 더 통장 봉투를 다시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 봉투가 저를 이곳에서 꺼내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진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고 출근할 때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식이야 12시쯤 들어갈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10시, 11시,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왔어? 응, 미안, 회식이 길어졌어.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제가 절대 쓰지 않는 달콤하고 젊은 향기였습니다. 여보, 혹시 뭐?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의 재킷을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분 와인까지 회식이라고 했는데 2인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결혼 기념일로 시도했지만 틀렸습니다. 남편 생일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로 해봤더니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마누라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오빠는 정말 달라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퇴근하고 만나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 달 내내 주고받은 문자들, 사진들, 스킨십하는 사진까지 상대는 남편. 회사의 32살 후배 여직원이었습니다. 빈둥거린다고?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챙긴 제가 빈둥거린다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정희야. 울지 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갑자기 왜? 저녁은 차렸어? 차렸어. 그런데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뭐? 무슨 소리야? 회사 후배 김혜린 씨. 맞지? 남편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인정했습니다. 휴대폰 봤어. 한 달 내내 문자. 주고받은 거 사진까지 다 봤어. 당신이 내 폰을 봤다고? 프라이버시도 모르는 거야?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이 바람 핀 게 문제지. 바람이라니, 그냥 좀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사진까지 찍어 보내놓고 친하게 지낸 거라고?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한 것도 회식이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안 만날게. 그게 다야? 그럼 뭘 더 바라는데? 저는 남편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남편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에서 황당함으로 그리고 비웃음으로. 이혼? 당신이? 네,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정희야, 정신 차려. 내가 나가면 어떻게 살려고?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20년간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현실을 봐. 빈둥거렸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빈둥거린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간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켰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산 거잖아. 편하게 살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시댁 가서 음식 만들고 그게 편한 거였어요? 그런 거야 다른 주부들도 다 하는 거지. 당신만 특별한 줄 알아?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했지. 그래서 결혼했잖아. 근데 25년이나 지났잖아.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대로겠어? 그럼 이제 안 사랑한다는 거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줘요. 저한테 남은 게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혼하면 당신한테 이득이 없어. 재산 분할?
집은 내 명의고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래도 이혼할래요. 내가 나가봐야 갈 곳도 없어. 친정도 뭐라고 할 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상관없어요. 좋아 그럼. 나가. 근데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무능력자한테 못 맡겨.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을 뺏는다고요? 뺏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거지. 나는 경제력이 있잖아. 법원에서도 당연히 나한테 양육권 줄 거야. 당신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현실을 봐.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살아. 이혼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그리고 저녁이나 차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력자일까?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딸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양파 썰다가 거짓말 분명히 운 거 맞잖아.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는 맨날 그래. 뭔 일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답답해. 서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답답하다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도 저를 무능력자라고 모욕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능력자일까? 20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 그때 문득 옷장 속 통장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통장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20년간 모은 돈 결혼 초기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명절에 받은 용돈, 남편 몰래 한 부업으로 번 돈들 인터넷으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이 자는 시간에 몰래 작업했습니다. 낮에는 주부로, 밤에는 번역가로 살았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식과 펀드에도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경영학과 수석 출신답게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20년간 쌓고 쌓은 결과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억 3,247만 원.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무능력자라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당신이 틀렸어. 내가 증명해줄게.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20년간 준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좋습니다. 재산 분할? 아니, 제 돈은 제가 가져갑니다.
아이들, 제가 경제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하게 준비하자.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새벽이 아니라 반격의 새벽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 역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정희야, 갑자기 왜? 엄마 나 민수 오빠가 바람 피웠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정희야, 정신 차려.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내 아빠도 젊었을 때. 엄마, 너 지금 몇 살인데 이혼하려고 해? 53살이야. 이혼하면 누가 너 받아줘? 나는 다시 결혼하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혼자 살려고? 너 돈은 있어. 벌 수 있어. 그건 없잖아. 20년간 집에만 있었으면서 무슨 수로 혼자 살아. 자식들 생각은 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니까 하는 말이야. 참고 살아. 세상에 완벽한 남편은 없어.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평생을요? 그래, 평생. 그게 결혼이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 말이 가장 슬펐습니다. 엄마도 참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도 똑같이 참으라고 하는 것. 친정이 안 되면 친구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이 오랜만이에요. 다들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는 분 계세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금방 답장들이 왔습니다. 미경. 어머, 정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애들은 잘 크고 있죠? 혜진 정희야, 나 이번 주는 바빠. 다음 주는 어때? 결국 미경이와 수진이가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흘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친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잘 손질된 머리, 세련된 옷차림. 언니,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3년? 아니 4년? 언니는 그새 더 젊어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거칠의 인사가 오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상담할 게 있다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어. 두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헐, 진짜? 확실해? 오해는 아니고. 확실해. 문자도 받고 영수증도 있어.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이혼은 생각하지 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다 그렇다고? 그럼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니 나이가 몇인데 이혼하면 더 힘들어.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남편이 한두 번 외도한 거 알아. 근데 참았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너도? 응, 세상 남자들 다 비슷해. 우리가 적응하는 수밖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참고 살라는 거야?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직장 있어? 없어. 하지만 그럼 이혼하면 안 돼, 당장. 살 곳도 없잖아,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그건 제가 알아서 알아서? 정희야,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취직할 때가 어디 있어?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우리는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냥 참고 살아, 다른. 주부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주부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미안. 난 다르게 살고 싶어. 정희야, 고마워. 커피값은 내가 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손님 온다. 음식 준비해놔. 회사 상사님이시니까 잘 대접해. 손님 접대까지 시키는군요. 마치 가정부처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회사에 있고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지영이야. 윤지영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지영아, 미경이한테 들었어. 남편이 외도했다며? 응, 지금 시간 돼? 우리 사무실로 와. 상담해 줄게. 정말 그럼 친구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지금, 바로 와. 전화를 끊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내 편이 있구나. 지영이의 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앉아. 지영이는 여전히 똑 부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당당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봐. 저는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외도, 모욕적인 말들, 이혼 얘기까지. 지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 남편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 가스라이팅? 응, 네가 잘못한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만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나는 진짜 경제력이 없잖아. 정희야, 너 20년간 가사노동 한 거 알아?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야. 수억? 그래, 가정부 고용하면 월 300만 원이야. 20년이면 7억 이상이야. 넌 7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거야.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집안일 하는 동안 남편은 경력을 쌓았잖아. 그것도 내 기여야. 내 기여. 그래,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최소 50%는 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돈이 좀 있어. 돈? 응, 20년간 몰래 모은 거 얼마나? 20억. 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20억? 응, 부업도 하고 재테크도 했어. 남편은 몰라. 정희야,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20년간. 그걸 준비해 온 거야. 응. 언젠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더 좋아. 경제력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훨씬 유리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정말 그럼 게다가 남편 외도 증거도 있잖아. 이건 완전히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나 너무 무서워.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희야,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맞아. 그리고 있잖아. 요즘은 이혼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용기 있는 거야. 지영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남편의 외도 증거, 모욕적인 문자나 녹음, 재산 목록, 내 통장 내역 다 준비해. 알았어. 그리고 정희야, 절대 남편한테 내가 돈 있다는 거 들키면 안 돼.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밀이야. 응, 절대 안 들킬게. 좋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 인생을 되찾자.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20년간 준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야, 너는 할 수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밖에 좀 나갔다 왔어요. 손님 온다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미안해요. 못 봤어요. 아무튼 저녁 준비에 8시에 오신다고 하셨어.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하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하게 준비하자. 도마 위에 팔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이가 준 서류 목록, 남편 외도 증거 정리, 재산 목록 작성, 통장 내역 복사,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리고 저는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와 상담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서재를 뒤졌습니다. 통장, 증권 계좌, 부동산 서류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지영이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공동 재산이구나. 25년간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것들. 하지만 지영이 말대로 그것도 제 기여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써?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서연아, 오늘 수업 없어? 아침 수업만 있어서 일찍 왔어. 그런데 엄마 서재에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 좀. 서연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 분명 뭔가 있어 그리고. 엄마 표정도 달라졌어. 표정이.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이야. 딸은 생각보다 쟤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이는 말렸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김혜린의 근무지. 남편 회사 건물 1층 카페였습니다. 오후 5시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김혜린 씨? 여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수, 부장 아내입니다.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카페에서 마주 앉은 카페 테이블. 예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2달 전부터요. 제 남편이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도 만난 거예요?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럼 예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이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게 하겠다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식사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예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집에서 아내한테 무시당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자기만 힘들게 돈 벌어온다고. 빈둥거린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예린 씨, 제 남편한테 속은 거예요. 저는 빈둥거린 적 없어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부장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알고. 예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실래요? 뭔데요? 부장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들이요.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접근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자들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예린 말고도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접근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술값도 결제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사표 쓸 거예요. 왜요? 잘못한 건 제 남편인데. 전 이 회사에 더 있을 수 없어요.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저는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 씨, 도망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떠나야지. 피해자가 떠나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게요. 제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하세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예린 씨는 피해자예요. 예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민수,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 아줌마 강미숙 씨였습니다. 아, 미숙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던데.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미숙 씨는 50대 중반으로 10년 전에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알아요. 뭐요? 박 부장님이 바람 피우는 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떡집에 박 부장님이 젊은 여자랑 몇 번 왔었어요. 정희 씨 남편 맞더라고요. 그랬군요. 처음엔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정희 씨 얼굴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혼 준비하고 있죠? 어떻게 아세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도 10년 전에 똑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미숙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 이혼하고 떡집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혼녀는 실패자래요. 혼자서는 못 산대요. 애들이 불쌍하대요. 근데 10년 지난 지금은요? 제가 떡집도 하나 더 냈어요.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행복해요. 진짜로. 미숙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힘들긴 해요. 근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미숙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자들은 서로 도와야죠. 남자들은 안 도와주니까. 미숙 씨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우리 떡집에 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서연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빠는 관심 없어?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아빠, 솔직히 말해봐. 엄마 사랑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빠도 사랑 안 하잖아. 서연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 우리 가족 일인데? 나는 알 권리 있어. 저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 나 알아. 아빠 바람 피우는 거. 뭐? 지난번에 아빠 휴대폰 봤어. 김혜린이라는 사람이랑 문자 주고받는 거. 서연아, 왜? 들키면 안 돼. 아빠가 잘못해놓고 화내는 거야? 지금 아빠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그럼 아빠는 엄마한테 잘한 게 뭔데? 20년간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짝!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서연이가 뺨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무시했어.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까 쉽게 산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엄마는 20년간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내 방으로 들어가. 싫어, 나는 엄마 편이야. 뭐? 아빠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는 엄마 따라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엄마 편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인정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그동안 무심했던 딸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도 돼? 그래, 앉아.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나는 찬성해.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 서연아, 근데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경제적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저는 옷장에서 통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20년간 모은 돈이 있어. 얼마나? 20억.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응, 부업도 하고 재테크도 했어. 아빠는 몰라. 대박. 엄마 완전 대단한데?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무시해서. 나도 아빠처럼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하면 엄마 모실게.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서연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다음 날 아침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나 증거 더 모았어. 뭐? 남편이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성희롱했다는 증거, 회사 돈 횡령한 증거도 있어. 정희야, 대단한데? 어떻게 구했어? 김예린 씨가 도와줬어. 그리고 이웃 아줌마도 증언해 주기로 했어. 완벽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 그리고 지영아, 우리 딸이 나한테 왔어. 내 편이래. 진짜? 잘 됐다.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들이 생겼습니다. 딸 서연이, 변호사 친구 지영이, 피해자 예린, 이웃 미숙 씨.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이혼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회사 횡령 증거, 성희롱 증거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서류 좀 가져다 줘. 집에 두고 왔어. 무슨 서류? 서재 책상 서랍에 있는 파란 파일. 급해 30분 안에 회사로 가져다 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제 통장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사설 탐정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최정희 20년간 번역 부업 활동, 주식 및 펀드 투자 내역,
예상 자산 약 20억 원. 모두 본인 단독 명의. 들켰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류 찾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그래.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찾았겠네. 남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탐정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조사한 거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봤구나. 조사? 당연하지. 내가 요즘 이상하더라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20억 대단하네. 정희야. 20년간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무슨 돈을 벌었어? 부업으로 번역 일했어. 밤마다 새벽까지 일했어. 그래봐야 얼마나 벌었을까? 나머지는? 주식? 그것도 생활비로 한 거잖아. 결국 내 돈이야 아니야 내 이름으로 번 돈이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 이혼하려고 준비한 거지? 그래, 역시 넌 정말 계산적이었구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 내놓아. 싫어. 이건 내 거야. 내 거.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야. 당신도 외도했잖아. 위자료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위자료? 그래,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내 돈 다 가져갈 거야.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어떡하지? 급히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남편이 내 통장 알아냈어. 뭐? 어떻게? 사설 탐정을 고용했나 봐. 나를 조사했어. 정희야, 진정해.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고?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당당하게 소송 준비하면 돼. 어차피 그 돈은 내 단독 명의야. 하지만 정희야, 지금까지 잘해왔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이미 시작한 거야. 끝까지 가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일이세요? 묻지 말고 와. 가족회의 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서연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서연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왔어요, 어머니.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탁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20억? 너 20년간 우리 집 돈 빼돌린 거야? 빼돌린 게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이에요. 내가 뭘 벌었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빈둥거린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간 이 집을 위해
집을 위해? 하하. 그럼 그 돈도 우리 집 돈이잖아.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 돈 우리 오빠 거 맞죠? 어떻게 혼자 가지려고 해요? 이건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이고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좋게 말할 때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 봐.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대드는 걸 봤어? 버릇없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뭐? 20년간 무시당하고 하녀 취급당하고 모욕당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하녀 취급을 당했다고? 네.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때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게 말이 돼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서연아, 내가 어른들 대화해. 저도 어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한 거 알아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부 녹음했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 무시하고 혼자 일하게 하고 모욕한 것들이요. 뭐? 법적으로 이것도 증거가 되는지 알아요? 정서적 학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이너스.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하자. 근데 그 20억은 절반 내 거야. 안 돼요. 왜 안 돼?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지영이가 저를 대신해서 답장한 내용을 외웠습니다. 당신 외도 증거 있어요. 회사 횡령 증거도 있고 성희롱 증거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김혜린 씨가 다 알려줬어요. 당신이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거요. 그건. 그리고 회사 돈으로 사적인 선물 사준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아니에요. 전부 증거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어요. 변호사? 내 이혼 소송 준비 끝났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시댁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었습니다. 박민수 부장님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부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인사위원회 출석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김예린 직원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직원 3명도 추가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것은 내일 위원회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을 고소한 거야? 아니에요. 김혜린 씨가 한 거예요. 저는 다만 도와준 것뿐이에요. 이것 봐.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어머니, 잘못한 건 남편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네, 나갈게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요. 뭐? 이혼. 소송 준비 끝났어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엄마. 진짜 멋있었어. 완전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어. 그래. 응, 우리 엄마 최고야.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 응, 지훈아. 엄마, 미안해 나. 그동안 몰랐어.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지훈아. 누나한테 다 들었어. 아빠가 바람 피우고 엄마 무시하고 회사에서도 문제 일으킨 거.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아빠랑 안 살 거야. 엄마랑 살고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이와 얼싸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마이너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살았던 이 집, 이제 곧 떠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정말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내일 사무실로 와. 최종 서류에 사인하자. 우리 꼭 이길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내일 갈게. 이번 생에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최정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최정희로서의 저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옷장에서 통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20억 3,247만 원.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마치 제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어. 성희롱 건으로 징계위원회 열렸어. 즉시 해고래.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응,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줘. 안 돼요. 정희야, 제발.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제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했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보세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사인하세요. 이건 사인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만나요. 그럼 당신 더 불리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구나. 25년의 결혼 생활 기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한 달 후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마이너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새 동네 아줌마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아줌마들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 이혼한 여자래. 50 넘어서 이혼했다면서? 쯧쯧. 애들도 데리고 나왔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할까.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황급히 내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선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동 1505 최정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관리사무소로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정희 씨,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다름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내 이혼한 여성이 혼자 입주하면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가족 단위 거주가 많아서요. 이혼한 여성이 혼자 사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녀 둘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도 이혼 가정이잖아요. 교육상 안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사 온 건데요. 법적으로야 문제 없죠.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조용히 지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조용히 지내라고 숨죽이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두 아이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한 거 맞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동네에 소문 다 났다. 내가 이혼했다고.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딸 교육 잘못 시켰대. 50 넘어서 이혼하는 걸 보니 버릇없이 키웠대. 정희야, 엄마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어. 엄마가 창피해요? 제가 20년간 무시당하고 산 건 안 창피해요? 그래도 이혼은 안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해? 엄마, 저 행복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행복. 지금 애들이 손가락질 받는데 행복하다고? 정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남편한테 용서 빌어.
싫어요. 뭐?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아요. 너.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옛날 동네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혼했다면서요? 쯧쯧 안 됐네요. 네. 남편이 바람 피웠대요? 근데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참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즘 여자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같아요. 애들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애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그래도 아버지 없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아버지 있어도 불행하면 소용없어요. 그래도 아줌마가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왜?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정희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후회되는 것 같아. 뭐? 이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애들도 힘들어하고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정희야, 진정해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1시간 후 지영이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들어봐.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정상이야. 정상? 응, 이혼 후에는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겪어. 세상은 편견이 가장 힘들 때야. 근데 나는 정희야, 내가 2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했잖아. 그랬지. 지금 힘든 게 더 힘들어. 아니면 그때가 더 힘들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더 힘들었어.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자유로워. 그때는 갇혀 있었잖아. 지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고마워, 지영아. 그리고 있잖아. 애들도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마이너스 그날 밤 아이들과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너희한테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해서.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정말?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말 안 했는데 아빠랑 살 때가 더 힘들었어. 매일 부모님 싸우는 거 보고 엄마 우는 거 보고 지금은 집이 조용해요. 평화로워요. 이게 더 좋아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엘리베이터에서 아줌마들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이혼했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줌마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저도 당당하게 살 권리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미숙 씨 떡집에 갔습니다. 미숙 씨, 저 일하고 싶어요. 정희 씨, 정말? 내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일하면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미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내일부터요. 완벽해요. 우리 떡집에 온 걸 환영해요. 마이너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힘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 사람들의 손가락질, 친정의 비난.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정희야, 넌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저도 이 어둠을 이겨낼 것입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떡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미숙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희 씨, 진짜 잘하네요. 손이 빨라요.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정희 씨, 제가 10년 전에 이혼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혼 안 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희 씨는 젊어요. 아직 52살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사세요. 미숙 씨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싱글이 되었습니다. 위자료 3억과 재산 분할 5억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20억과 합쳐서 총 28억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지영이가 축하한다며 저녁을 샀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새 출발. 고마워, 지영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네가 한 거야. 레스토랑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날 밤 아이들과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가 카페를 열려고 해. 카페요? 응, 베이커리. 카페. 엄마가 요즘 떡집에서 배우고 있잖아. 제빵도 배우고 있고.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요? 대박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찬성이요. 엄마 카페 꼭 성공할 거예요. 아이들의 응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마이너스 다음 날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좋은 위치의 카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 가게를 연 것이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5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카페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5년 전 결혼하기 전에 꿈꿨던 저의 모습, 독립적이고 당당하고 제 길을 가는 여자. 그 꿈을 이제서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예전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안녕하세요. 너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나는 요즘 힘들어 직장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러시겠네요. 정희야, 미안해 진심으로. 저도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사세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뒤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서연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래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최정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최정이.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앞날을 응원하듯 하늘도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